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전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긴급진단 시간 마련했습니다. 최석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께서도 11시 구간 쭉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첫 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예,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나는 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통합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헌재의 메시지가 중요했다고 보고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많이 전달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역시 보면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좁은 회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국가와 시민사회의 힘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만 이 번영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에스모글루라는 그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의 책인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로구나. 이게 참 한쪽으로 쏠리기 쉽고 그거를 되돌리는 데 있어서는 항상 혼란이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또 갈등이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궁금합니다. 과거 선례를 많이 비춰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비슷한 패턴으로 갈 것인가 이게 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그림을 그려도 될까요? 오늘 시장을 보면 좀 물음표긴 한데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런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처음에 충격이 나타났을 때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향력이 좀 줄어들다가 다시 또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투자자들이 보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좀 증시가 좋은 방향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죠. 또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고 이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이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현재 그런 정치적 리스크를 압도할 만한 너무나도 많은 악재들이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에서 지금 다 반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 뭐 오늘도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가 과연 정치적 이슈 때문일 거냐.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 관세 발표 이후에 사실은 몇몇 나라들이 조금 이제 이 증시가 미국보다는 좀 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이제 그런 걸 또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치적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는 건 분명히 호재인 거는 맞는데 이거를 압도할 만한 그 대외적인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지금부터 또 대선까지는 이 불확실성의 기간이 높아지겠죠. 그럼 그 이후에 새롭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형성되는 리더십의 외교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 이게 과연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의문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합쳐져서 사실 이번에는 좀 예전과는 달리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만 시장에서 반응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예전과 같은 경우는 대외 환경이 조금 더 대표님 좋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뭐 좋았다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은 사실 그 관세와 관련해서 최근의 분석도 분석이지만 이제 저 역시도 이게 사실 이런 식의 무역 갈등은 1930년대 이후에 거의 처음 나타나는 수준의 이 무역 갈등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런 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감을 다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적어도 이전의 탄핵 시기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환율만 보면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여쭤볼게요. 선제적으로 오늘 좀 반응이 나왔는데 네네. 오히려 파면 결정 이후에는 또 움직임이 없어서 이후의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더 예측하기가 까다롭네요, 대표님. 네, 환율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과 비슷한데 우리가 충분히 이 정치적 리스크가 사라지면 떨어져야 될 만큼 못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주식시장도 좀 덜 반영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런데 뭐 다른 몇몇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런 어떤 영향들이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 해소에 따른 이 디스카운트죠. 디스카운트 될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 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압도할 만큼의 또 어떤 다른 요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환율도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 쪽에서는 적어도 정치적 리스크의 해소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 대외적인 지금 환경들 특히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사실은 그 환율의 안정성도 좀 우리 전망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단 한 가지 미국이 워낙에 이번 정책을 이제 관세 정책을 시행한 다음에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도 하락하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원화에 좀 작동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막 올라가는 그러니까 원화만 막 약세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막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환율의 수준은 그럼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예, 어느 정도를 저희가 밴드로 설정을 환율은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외국인들도 이제 밸류에이션 플레이도 물론 하겠지만 그게 이제 올해 초에 나타난 현상이고 사실은 지금 이제 4월이 되면서 이제 3월 중순부터죠.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예상을 조금 벗어나서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이제 글로벌리 반영되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기존에 생각했던 선에서 더 낮은 가격에 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가 자체의 하락도 마찬가지지만 환율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한 5% 정도는 이 상승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의 1,500원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450원쯤 되면 환율을 이유로 사러 들어와야지 이런 시기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트리거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을 뭘 한번 생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소비 진작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하잖아요. 추경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단기간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작을 해야죠. 나올 수 있을까요라는 우리 기대도 있지만 당연히 지금 이제 정치인들 그리고 정부는 추경을 비롯해서 지금 상황에 적합한 정책들을 빨리빨리 내놔야 됩니다. 이제 그러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내수 소비나 또 투자를 늘려야 되는 것 플러스 대외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관세와 관련된 충격들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정치인들과 정부에 맡겨진 그 숙제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단지 환경은 내부 이제 정책을 쓰기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뭐 단순히 지금 이제 이 여당이죠. 현재도 여당이겠죠.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추경과 관련된 이런 소극적 모습, 그러니까 규모를 작게 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수 소비가 워낙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이 쓰기도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야당이 주장했던 만큼의 규모를 쓰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관세 부분으로부터도 들어오는데 거기에다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더해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금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여력이 확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다 자리에 놓고 경제 수장들과 민간 부분들이 다 모여서 어떤 방식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하게 뭐 모든 걸 다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성장을 방어하고 이 충격에서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방어하고 그리고 성장을 이뤄내는 것 중요하죠. 또 하나의 키를 주고 있는 게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 이거일 것 같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9일까지 협상안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협상 테이블이 지금 비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예.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오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풀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불리한 상황이죠. 그렇죠. 예. 예. 일단 이 리더십 공백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 관세와 같이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는 분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보좌하는 참모들이 모두 다 또 경제학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혜를 모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모두 모아서 국내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려한 어떤 정책적 그 협상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듯한 어떤 그 협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힘을 몰아줘서 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 쪽에서 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아요. 현재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이제 자꾸 뛰어서 결국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 미국 대미 투자를 늘리는 방향이 되어야 될 텐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당장의 주식시장에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또 다 일종의 투자이고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다른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나가야 되고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바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좋을 거야. 지금이 가장 나쁜 시기야.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벌써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네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자, 1분기에 저희가 뭐 조선망산 쪽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이제 조기 대선 시즌에 들어갔죠. 어느 업종에 주목을 할지,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될지 조언 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그냥 탄핵만 놓고 생각하면 탄핵과 이런 정치적 이벤트만 놓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탄핵된 대통령 하에서 상대적으로 좋았던 방위산업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또 이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약세를 보이고 다른 부분들에서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또 친환경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과는 좀 무관하게 지금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폭풍이 몰아치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는 당연히 수출주 안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좀 손실을 덜 볼 수 있는, 그래서 여전히 조선이나 방위산업업체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조금 더 우리가 이 방어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금융주라든지 또는 이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게 당분간 필요한 그런 우리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어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의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석원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와 함께 긴급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